라디오 명작 극장 오발탄 이범선 작 박정석 연출 세 번째. 저만치 골목 밖에서부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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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구둣발 소리가 뾰족하게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왔다. 바로 아랫방 문 앞에서 멎었다. 영호는 문께로 얼굴을 돌렸다. 삐걱삐걱 두어 번 비틀리던 방문이 열렸다. 여동생 명숙이가 들어섰다. 싱싱한 몸매에 까만 투피스가 제법 어느 회사의 여사무원 같았다. 늦었구나. 영호가 여전히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은 채 고개만 뒤로 젖혀서 명숙을 쳐다보았다. 명숙은 영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돌아서서 문 밖에서 까만 하이힐을 집어올려 아랫방 모서리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백을 휙 방구석에 던졌다. 겨우 웃저고리와 스커트를 벗어걸은 명숙은 아랫방 뒷구석에 가서 털썩하고 쓰러지듯 가로누워 버렸다. 그리고 거기 접어놓은 담요를 끌어다 머리 위에서부터 푹 뒤집어 썼다. 철호는 명숙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덤덤히 등잔불만 지켜보고 있었다. 철호는 언젠가 퇴근하던 길에 전차 창문 밖으로 본 명숙의 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철호가 탄 전차가 을지로 입구 십자거리에 머물러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붙들고 창을 향해 서 있던 철호는 무심코 밖을 내다보았다. 전차 바로 옆에 미군지 부차가 한 대와 섰다. 순간 철호는 확 낯이 달아올랐다. 핸들을 쥔 미군 바로 옆자리에 색안경을 쓴 한국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것이 바로 명숙이었던 것이다. 바로 철호의 턱 밑에서였다. 역시 신호를 기다리는 그 집차 속에서 미군은 한 손을 핸들에 걸치고 또 한 팔로는 명숙의 허리를 넌지시 끌어안는 것이었다. 미군이 명숙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뭐라고 수작을 걸었다. 명숙은 다리를 겹치고 앉은 채 앞을 바라보는 자세 그대로 고개를 까딱거렸다. 그 미군 집차 저편에 와 선 택시 조수가 명숙이와 미군을 쳐다보며 피시시 웃었다. 전차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철호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청년 둘이 쑥덕거렸다. 그래도 멋은 부렸네. 멋? 그래, 색안경을 썼으니 말이지. 장사치곤 고급이지. 미천없이. 저것도 시집을 갈까? 철호는 손잡이를 놓았다. 그리고 반대편 가운데 문께로 가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것은 분명히 슬픈 감정만은 아니었다. 뭐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숯덩어리 같은 것이 꽉 목구멍을 치밀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하품을 하고 난 뒤처럼 콧속이 싸하니 쓰리면서 눈물이 징 솟아올랐다. 철호는 앞에 있는 커다란 유리를 콱 머리로 받아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어금니를 꽉 맞씹었다. 찌르르 벨이 울렸다. 덜커덩 전차가 움직였다. 철호는 문짝에 어깨를 가져다 기대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날부터 철호는 정말 한마디도 누이 동생 명숙이와 말을 하지 않았다. 또 명숙이도 철호를 본체만 채했다. 자, 우리도 이제 잡시다. 영호가 가슴을 펴서 내어밀며 바로 앉았다. 등잔불을 끄고 두 방 사이에 문을 닫았다. 푹 가라앉는 것 같이 피곤했다. 그러면서도 철호는 정작 잠을 이룰 수는 없었다. 밤은 고요했다. 시간이 그대로 흐르기를 멈추어 버린 것 같이 조용했다. 철호의 아내도 이제 잠이 들었나 보다. 앓는 소리를 내었다. 철호는 눈을 감았다. 어딘가 아득히 먼 것을 느끼고 있었다.
철호도 잠이 들어가고 있었다. 가자! 다들 잠든 밤에 어머니의 그 소리는 엉뚱하게 컸다. 철호는 흠칫 눈을 떴다. 차츰 눈이 어둠에 익어갔다. 며칠인가 문틈으로 새어들은 달빛이 철호의 옆에서 잠든 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파란 줄을 그었다. 철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길게 한숨을 쉬며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가자! 또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철호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도 마저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랫방에서 명숙이가 눈을 떴다. 아랫목에 어머니와 윗목에 오빠 영우 사이에 누운 명숙은 어둠 속에 가만히 손을 내어 밀었다. 어머니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뼈 위에 겨우 가죽만이 씌어진 손이었다. 그 어머니의 손에서는 체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축축이 습기가 미끈거렸다. 명숙은 어머니 쪽을 향하여 돌아 누웠다. 한쪽 손을 마저 내밀어서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송장 같은 손을 감싸 쥐었다. 가자! 딸의 손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어머니는 또 한 번 허공을 향해 가자고 소리 질렀다. 엄마. 명숙의 낮은 소리였다. 명숙은 두 손으로 감싸진 어머니의 여윈 손을 가만히 흔들었다. 가자! 엄마. 기어이 명숙은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명숙은 어머니의 손을 끌어다 자기의 입을 틀어막았다. 엄마. 숨을 죽여가며 참는 명숙의 울음은 한숨으로 바뀌며 어머니의 손가락을 입안에서 잘근잘근 씹어보는 것이었다. 겁내지 마라. 옆에서 영우가 잠꼬대를 했다. 가자! 어머니는 명숙의 손에서 자기의 손을 빼어가지고 저쪽으로 돌아 누워버렸다. 명숙은 다시 담요를 끌어다 머리 위까지 푹 썼다. 그리고 담요 속에서 흐득흐득 울고 있었다. 엄마. 이번엔 윗방에서 어린 것이 엄마를 불렀다. 철호는 잠속에서 멀리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채 잠이 깨어지지는 않았다. 엄마. 어린 것은 또 한 번 엄마를 불렀다. 왜 엄마 여기 있어? 아내의 반쯤 깬 소리였다. 어린 것을 끌어다 안는 모양이었다. 철호는 그 소리를 멀리 들으며 다시 곤히 잠들어 버렸다. 오줌. 오줌 누겠니? 자, 일어나. 착하지? 철호의 아내는 일어나 앉으며 어린 것을 안아 일으켰다. 구석에서 깡통을 끌어다 대어 주었다. 참, 삼촌이 네 신발 사왔지? 아주 예쁜데 볼래? 깡통을 타고 앉은 어린 것을 뒤에서 안아주고 있던 철호의 아내는 한 손으로 어린 것의 베개맡에 놓아두었던 신발을 집어다 보여주었다. 희미하게 달빛이 들이비쳤을 뿐인 어두운 방 안에서는 그것은 그저 겨우 모양뿐 색채를 잃고 있었다. 내 거야, 엄마? 그래, 네 거야. 예뻐? 참 예뻐. 빨강이야. 어린 것은 잠에 취한 소리로 물으며 신발을 두 손에 받아 가슴에 안았다. 자, 이제 거기 놔두고 자야지. 응. 내일 신어도 돼? 그럼. 어린 것은 오물오물 담요 속을 파고 들어갔다. 엄마, 내일 신어도 돼? 그럼.
뭐든지 좀 좋은 것은 아껴야 한다고만 들어오던 어린 것은 또 한 번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어린 것의 담요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주고 나서 그 옆에 누웠다. 다들 다시 잠이 들었다. 어느 사이에 달빛이 비껴서 칼날 같은 빛을 철호의 가슴으로 옮겼다. 어린 것이 부시시 머리를 들었다. 배를 깔고 엎드렸다. 어린 것은 조그마한 손을 베개 너머로 내밀었다. 거기 가지런히 놓아둔 신발을 만져보았다. 어린 것은 안심한 듯이 다시 베개를 베고 누웠다. 또다시 조용해졌다. 한참 만에 또 어린 것이 움찔거렸다. 잠이 든 줄만 알았던 어린 것은 또 엎드렸다. 머리맡에 신발을 또 끌어당겼다. 조그마한 손가락으로 신발 코를 꼭 눌러보았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아주 자리 위에 일어나 앉았다. 신발을 무릎 위에 들어 올려 놓았다. 달빛에다 신발을 들이대어 보았다. 바닥을 뒤집어 보았다. 두 짝을 하나씩 두 손에 갈라들고 고무바닥을 맞대어 보았다. 이번엔 발을 앞으로 내놓았다. 가만히 신발을 가져다 신었다. 앉은 채로 꼭 방바닥을 디디어 보았다. 가자! 어린 것은 깜짝 놀랐다. 얼른 신발을 벗었다. 있던 자리에 도로 모아놓았다. 그리고 한 번 더 신발을 바라보고 난 어린 것은 살그머니 누웠다. 오물오물 담요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점심을 못 먹은 배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철호는 펜을 장부 위에 놓았다. 저쪽 구석에 돌아앉은 사화내를 바라보았다. 보리차라도 한 잔 더 마시고 싶었다. 그러나 2잔까지는 사화내를 시켜서 가져오랄 수 있었으나 3번까지는 부르기가 좀 미안했다. 철호는 걸상을 뒤로 밀고 일어섰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찻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출입문으로 나갔다. 복도의 풍로 위에서 커다란 주전자가 끓고 있었다. 보리차를 찻잔 하나 가득히 부었다.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철호는 뜨거운 찻잔을 손가락으로 꼬집어 들고 조심조심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후 불었다. 막 한 모금 들이마실 때였다. 송 선생님, 전화입니다. 사환애가 책상 앞에 와 알렸다. 철호는 얼른 찻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과장 책상 앞으로 갔다. 수화기를 들었다. 송철호시다. 네? 경찰서요? 전 송철호라는 사람인데요. 예? 송영호요? 예, 바로 제 동생입니다. 무슨... 예? 예? 송영호가요? 제 동생이 말입니까? 곧 가겠습니다. 예. 철호는 수화기를 걸었다. 그리고 걸어놓은 수화기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사무실 안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철호에게로 쏠렸다. 무슨 일인가? 동생이 교통사고라도? 서류를 뒤적이던 과장이 앞에 서 있는 철호를 쳐다보며 물었다. 예? 저 과장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철호는 마시던 보리차를 그대로 남겨둔 채 사무실을 나섰다. 영문을 모르는 동료들이 서로 옆에 사람의 얼굴을 흘끗 쳐다보는 것이었다. 철호는 전에도 몇 번 경찰서에 호출을 받은 일이 있었다. 양공주 노릇을 하는 누이 동생 명숙이가 걸려들면 그 신원보증을 해야 하는 철호였다. 그때마다 철호는 치왕관 앞에서 낯을 못 들고 앉았다가 순경이 앞세우고 나온 명숙을 데리고 아무 말도 없이 경찰서 뒷문을 나서곤 하였다. 그럴 때면 철호는 울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이 정말 밉고 원망스러웠다. 철호는 명숙을 한번 돌아다보는 일도 없이 전찻길을 따라 사무실로 걸었고 또 명숙은 명숙이대로 적당한 곳에서 마치 낯도 모르는 사람이나처럼 딴 길로 떨어져 가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이 동생이 아니라 남동생 영호의 건이라고 했다. 며칠 전 밤에 취해서 짓거리던 영호의 말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불안했다. 그런들 설마 하고 마음을 다시 먹으며 철호는 경찰서 문을 들어섰다. 권총 강도. 형사에게서 동생 영호의 사건 내용을 들은 철호는 앞에 앉은 형사의 얼굴을 바보 모양 멍청이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점점 핏기가 가셔가는 철호의 얼굴은 표정을 잃은 채 굳어가고 있었다. 어느 회사에서 월급을 줄 돈 1,500만 환을 찾아서 은행 앞에 대기시켰던 지프차에 싣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중절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색안경을 낀 괴한 2명이 차 속으로 올라오며 권총을 내어들더라는 것이었다. 겁내지 마라. 차를 우이동으로 돌리라. 운전수와 또 한 명 회사원은 차가운 권총 구멍을 등에 느끼며 우이동까지 갔다고 한다. 어느 으슥한 숲속에서 차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고는 둘이 다 차 밖으로 나가라고 한 다음 괴한들이 대신 운전대로 올마앉더라고 한다. 운전수와 회사원은 거기 버려둔 채 차는 전속력으로 다시 시내로 향해 달렸단다. 그러나 지프차는 미아리도 채 못 와서 경찰에 붙들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차 안에는 괴한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한다. 형사가 동생을 면회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철호는 그저 얼이 빠져서 2 무릎 위에 맥없이 손을 올려놓고 앉은 채 아무 대답도 못했다. 이윽고 형사실 뒷문이 열리더니 거기 영호가 나타났다. 이리로 와. 수갑이 채워진 2 손을 배 앞에다 모으고 천천히 형사의 책상 앞으로 걸어 나오는 영호는 거기 걸상에 앉았다 일어서는 철호를 향하여 약간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동생의 얼굴을 뚫어져라고 바라보고 서 있는 철호의 여윈 볼이 힘을 움직였다. 괴로울 때의 버릇으로 어금니를 꽉꽉 씹고 있는 것이었다. 형사는 앞에 와서 선 영호에게 눈으로 철호를 가리켰다. 영호는 철호에게 돌아섰다. 형님 미안합니다. 인정선에 걸렸어요. 법률선까지는 무난히 뛰어넘었는데 쏘아버렸어야 하는 건데. 영호는 철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는 옆으로 비스듬히 얼굴을 떨구며 수갑을 채운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권총 방아쇠를 당기는 때처럼 까불어서 지그시 당겨보는 것이었다. 철호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그저 영호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내린 이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돌아가세요 형님. 영호는 등신처럼 서 있는 형이 도리어 민망한 듯이 조용히 말했다. 수감해. 형사가 문간에 지키고 서 있는 순경을 돌아보았다. 영호는 그에게로 오는 순경을 향해 마주 걸어갔다. 영호는 뒷문으로 끌려나가다 말고 멈춰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형님, 어린 것 화신 구경이나 한번 시키세요. 제가 약속했었는데. 뒷문이 쾅 닫혔다. 철호는 여전히 영호가 사라진 뒷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눈이 뿌옇게 흐려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조서를 한 옆으로 밀어놓으며 형사가 중얼거렸다. 철호는 거기 걸상에 가만히 걸터앉았다. 혹시 그와 같이 한 청년을 모르시나요? 철호의 귀에는 형사의 말소리가 아주 멀었다. 끝내 혼자서 했다고 우기는데 그러나 증인이 있으니까 이제 차츰 사실대로 자백하겠지만. 여전히 철호는 말이 없었다. 출연 최승일, 유준원, 천정아, 해설 허이,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